여기 보시면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비율 및 세율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우리 종합부동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해야 되는데 먼저 주택권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공제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액을 곱합니다. 자,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다주택이든 1세대 1주택이든 무조건 공정시장가액 비율, 법인 소유든 개인 소유든 무조건 주택분은 몇 프로요?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안 곱하면 틀려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60에서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으로 곱한 금액입니다. 그 공정시장가액이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몇 프로라고요? 60%고요.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점화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 공제되는 금액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자, 여기에 얼마요? 12억 공제합니다. 공시가판 금액에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얼마요? 빵원, 0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상식처럼. 근데 위 규정을 적용할 때요, 한번 보세요. 위 규정을 적용할 때 만약에 여기 보세요. 위 규정을 적용할 때 1주택 주택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몇 주택자로요? 1주택자로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미 한 2번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합니다. 다른 주택에 있어서는 근데 다른 주택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 갑이요. 자, 그래서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만을 소유해요. 그럼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1주택자로 보니까 자, 12억 공시가격 판금액에서 12억 공제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냐?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냐?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예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군 재산세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단독 소유, 원칙적으로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으로. 자, 그 다음에 합산배제 신고한, 만약에 근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깊은 내용이 이거예요.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자를 판단할 때 다음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먼저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돼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1세대주택자 판단할 때. 근데 다만 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그러니까 기숙사의 사원용 주택, 등록 문화유산주택, 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같은 이런 주택들이요, 이런 주택들하고 임대주택 외에 외의 일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과세 1년째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이나 등록 문화유산주택 같은 애들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얘들 주택수에 제외되는 것들 1세대주택자 판단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주택 두 채가 있습니다. 하나는 A주택, 일반주택이 있고 또 하나는 B주택을 보유합니다. 근데 이 B주택이 등록 문화유산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이다. 과세표준 합산배제상 주택에 해당됐던 그 주택들입니다. 그러면 자, 1세대 1주택자냐 판단할 때 등록 문화유산주택 같은 애들은 주택 수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제외합니다. 주택수에서.
그래서 갑은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주택이 두 채지만. 그래서 공시가판금액에서 12억 공제합니다.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을이란 사람이 이번에는요, 주택 두 채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A주택, 또 하나는 B주택인데 이 B주택이 만약에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임대주택은요, 1세대 1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얘를 제외하려면 주택수에서 얘를 제외해가지고 만약에 1세대 1주택자로 보려면요, 조건이 딸려요. 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려면 이 일반 주택에서요, 얘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실제 거주하는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이 임대주택을 주택수에 제외해서 1세주택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근데 임대주택이 아닌 나머지 과세표준 합산배제상 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해서 1세주택자로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아까 보세요. 과세표준 구할 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얘가 공시가격이 15억이고 얘가 공시가격이 5억이면 자, 정부임택을 과세표준 합산할 때 과세표준 합산해서 문화유산주택 같은 애들은 제외하니까 공시가격 합한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억이 되고, 여기서 자, 얼마를 공제하느냐? 1세대 1주택자로 보니까 얘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1세주택자로 보니까 12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율 60% 곱하고, 그래서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368, 1억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표준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연결이. 자, 그러면 이 임대주택만 1세주택자 판단할 때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얘를 주택수에 제외하려면. 그 다음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 그래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실제 이 주택에서 거주하는지 관계없이, 실제 이 주택에서 거주와 관계없이 1세주택자로 본다고 하는데 틀려요. 이런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은. 이거 주의하시고요, 나눠서. 아셨죠, 여러분? 좋습니다. 대답도 나긋나긋하고. 좋습니다. 더 알아보기.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를 보겠습니다. 1세대라는 거. 자, 1세대라면 주택, 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곳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 올해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자, 혼인한 날로부터요, 이거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 10년 동안은 위에도 불구하고 주택, 토지 소유한 자별로,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 10년이요. 이거 10년, 5년이었다가 올해 10년으로 바뀐 거. 종부세하고 양도세에서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이거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이거 종부세에서는 각각 1세대라고 보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1세대 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남자 여자가 원래 혼인 전에 각각 1세대 1주택자였어요. 그런데 혼인해서 1세대 1주택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안 주면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부담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결혼도 안 하는데.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으로 바뀐 거 전국의 강의 들은 수험생 다 마칩니다. 강의하는 분 누구나 다 강조했을 거기 때문에 혼자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그러니까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면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어도 괜찮아요. 동고분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 요거는 자, 최초 합감 날부터 몇 년 동안? 역시 10년 동안. 이건 원래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자, 합감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는데 합감 후 과세 1년째 60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전에 합가했을 때는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각각 1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 요 2와 3의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각각 10년 동안 1세대, 각각 1세대로 본다면 틀려요. 신청하지 않아도, 이건 다른 것과 달리 다른 것들은 되게 신청해야 되는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근데 이건 신청하지 않아도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세대 합쳤을 때는 직계존속 동부형에서 합쳤을 때 합가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봐가지고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신청요 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더 알아보기 한번 봅니다. 과세표준
우리가 적용 시에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계산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입니다. 주택분 과세표준 적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두 채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데, 자, 첫 번째 건 아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자, 1주택과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속 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몇 주택자로 본다고 했어요? 아까 1주택자로 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대체주택을 소유해서 일식 2주택이 된 경우에, 자, 일시적 2주택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자, 3년 동안은요, 일시적 2주택 요거 3년 동안은 일식 2주택 나왔다,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나 무조건 몇 년? 3년이요. 그래서 기간 3년으로 통일시켰는데, 이게 예전에 2년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일식 2주택은 다 3년으로 통일시켰습니다. 3년 동안은 이게 1세대주택자로 봅니다. 자, 종전주택 팔고 이사하려고 새로운 집 샀어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날 지금 2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혜택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어차피 팔 건데. 그러니까 일식 2주택의 경우는 요거 신주택 취득일부터 처분하기 전까지, 종전주택 처분하기 전까지 3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자로 봐가지고 1세대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주택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상속받아가지고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우리가 이제 2주택이 된 경우에요. 내가 주택 하나가 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택을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됐을 때 1세대주택자 혜택을 안 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2주택 된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1세대주택자로 봅니다. 자, 그런데 상속 개시로부터 물론 이제 5년에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이라든가 등등, 그래서 5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이제 1세대주택자로 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상속받아서 2주택이 됐을 때 근데 이런 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일식주택도 그렇고 이건 주의해야 되는 게, 아까 과세표준 합산배상주택과 주의해야 되는 게, 과세표준 합산배상주택은 무조건 주택수에 제외하고 1세대주택자에 제외하고 과세표준 공시가격, 이 과세표준 합산할 때 과세표준 합산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게, 이 과세표준 합산배상주택과 얘네들 주택을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건 1세대 1주택자냐 판단할 때 그런 거지. 내가 주택 하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B주택이 이게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그랬을 때 상속받은 주택이고, 자, 그러면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공시가격이 얘가 15억이고 만약에 얘가 5억이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얘네들은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과세표준 합산 배리상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 과세표준 적용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가 돼요? 20억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시켜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 과세표준 합산에는 포함시키고 20억. 자, 근데 20억인데 다만 이제 1세대 1주택자 계산할 때 얘네들은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잖아요. 주택 수에서 얘를 제외해가지고 1세대주택자로 보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12억 공제한다, 그런 얘기예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 12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억에서 12억 빼니까 얼마? 8억. 자, 48인가요? 4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세대주택자 판단할 때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세대주택자로 보는 경우, 주택수에 제외해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1세대주택자로 보니까 이제 12억 공제한다는 거지 뿐이지, 공시가격 합할 때는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들. 과세표준 합산에 포함시켜요. 아까 등록 문화유산주택 같은 과세표준 합산배상주택과 구별합니다.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주택 하나가 있어요. 주택도 하나가 있는데 1주택과 주택 소재지역 가액 등을 고려해서 법령이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였다가 요번에 올해 4억 원 이하로 바뀌었는데,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역시 주택이 두 채지만 1세 몇 주택자로? 1주택자로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기역을 제외하고 니은 일식 2주택이나 그 다음에 또 상속받은 주택이나 그 다음에 지방 저가주택, 얘네들은요, 니은부터 리을까지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납세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장한테
나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거 일식이 주택이에요, 이거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이거 지방저가주택,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 신청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야지 관할 세무서에서 얘네들이 상속받은 주택이구나, 이게 지방저가주택이구나, 그래서 얘네들 그 일세주택자로 봐가지고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12억 공제해서 종부세를 계산해서 부과고지합니다. 그런 거지. 이거 신청을 해야지 세무서에서 이런 걸 일일이 다 국민들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신청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신고나 신청은 다 언제 하게 되세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일시주택이에요, 지방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두 채지만 일세주택이라고 할 때는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 일세주택자 범위는 지금 나왔던 요것에 관한 자세한 좀 요건이에요. 그래서 일시주택에 대한 특례, 상속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 특례에 대해서 요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요 요건 참고적으로 한번 봅니다. 일시주택은 몇 년이요? 3년 동안 가까이 일세대로 보고, 3년 동안 일세주택자로 보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은 요건이 쭉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주택 하나가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서 이 주택이 됐을 때, 그때는 종부세에 있어서 요거 상속개시로도 몇 년이요? 5년 동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세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뭐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지분율이 상당한 공시가격이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다 그러면 역시 또 이 상속주택은 일세주택자로 봅니다. 주택이 두 채 있어도. 그 다음에 지방저가주택도 공시가격이 요게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바뀌었고, 이렇게 이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해야 되고요. 지방저가주택. 이런 것들 그냥 자세한 요건을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바꿔서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 이제 신청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번 신청을 한 납세무자는 최초 신청한 연도부터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상의 변동이 없으면 또 신청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우리 종부세 과세 표준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80억 공제합니다.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80억까지 납세무 없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 곱하는데 100%입니다. 토지는 공정시장가율이 100%예요. 별도든 종합이든 개인법인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100%인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만약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만약에 공시가판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80억 공제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100%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얼마가 돼?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 신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상 토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합합산상 토지 과세 표준은 역시 공시가판 금액에서 얼마요? 5억 공제합니다.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무 없으니까 5억 공제하고, 역시 공정시장가율 몇 프로? 100% 곱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세율 및 세액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한번 보시면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주택 세율,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2주택 이하다 그러면 2주택 이하는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0, 27, 7단계 초과세율. 3주택 이상이다 그러면 0, 5,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래서 최저와 최고세율을 외워둡니다, 여러분들이. 2주택 이하다 그러면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0, 5, 27. 3주택 이상이면 0, 5, 5. 이렇게 7단계 초과세율이고,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다 그러면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비례세율이. 그래서 법인, 자, 2주택 이하일 때, 여러분 보세요. 2주택 이하일 때 2.7% 비례세율인데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 그 초과 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이 적용돼요. 2주택 이하다 그러면 0.57에서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0.55에서 5% 비례세율이야. 이렇게 해서 법인이나 단체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2주택 이하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은 5% 비례세율. 요 초과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이고, 그 다음에 다만 법인이나 단체라 할지라도요,
자,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사회적 기업, 종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자, 얘네들은 법인이나 단체지만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여러분, 초과 누진세율을 정하는 게 종부세 부담이 적은 거예요. 과표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달라지는데 비례세율 정되면 과표 크기 상관없이 무조건 2.7, 무조건 5%니까 불리한 거예요, 비례세율이. 근데 이렇게 퍼블릭한 더 많아요. 우리가 법령에 보면 자, 법인이나 단체인데 초과 누진세율 정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굉장히 더 많아요. 근데 대충 이 정도 이게 퍼블릭한 냄새가 나는 공공주택 사업자라든가 주택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종중 같은 이런 애들은 자, 이렇게 초과 누진세를 정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주택분 자, 종부세 세율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과세표준 금액이 3억 원 이하일 때요. 3억 원 이하일 때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출발은 똑같습니다. 자, 0.5%예요. 자, 여기부터 2주택 이하일 때는 빵5, 27, 7단계 초과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면 빵5, 5, 7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과표가 이제 12억 원 초과할 때부터 이제 세율이 이제 급격히 달라지는데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과세 표준 금액이 3억 원이 할 때 2주택이나 3주택이나 빵5, 27에서 0.5%, 3주택 이상은 빵5에서 빵 0.5%, 빵5 요거 좀 보시고 여기 빵5.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는 자 2주택 이하 2.7% 비례세율,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 초과 누진세율의 최고 세율이 정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중과세 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이중과세 공제예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가세 공제예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A 부동산, 근데 B 부동산은 만약에 경기도 안양시에 B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그러면 재산 보유세는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하고 안양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1차적으로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한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자, 종부세가 2차적으로 부과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에 뭐도 부과되어 있어요? 재산세도 부과되어 있으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 재산세 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이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현재 우리 재산 보유세는 세율 체계가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뭐하뭐로? 재산세와 종부세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얘기. 자, 그래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재산세를. 그럴 때 여기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게 이거죠.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자, 재산세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만약에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재산세가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자,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지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 상한 적용받기 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공제되는 재산세 가감 조정됐다 재산세가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된 재산세가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어요. 재산세가 그럼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가 공제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전으로 바꿔가지고 몇 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습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토지에서도 나오고 주택에서도 나오고 4번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공제되는 재산세 요거 계산하는 시기요. 요거 딱 한 번 요걸 알고 있는지를 딱 한 번 물어봤어요. 계산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서술형으로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이요. 그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다주택의 경우가 나왔는데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다주택이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예요? 9억을 공제하고 자, 이게 이제 다주택일 때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1세주택이면 이제 12억공제하는 거고요. 공시가격에서 9억공제하고,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공정시장가 곱하는데, 재산세 공정시장가를 곱해요. 근데 시험에서 주택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를 곱한다고 바꿨어요. 특이하니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리고 세율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을 곱한다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알아보기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율 적용할 때 주택 수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졌잖아요. 2주택이야, 2주택이야는 빵5 27, 3주택 이상이면 빵5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럴 때 세율 적용 시에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먼저요, 이건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지문에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취하는 것으로 봅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약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주택이 세 채가 있습니다. A주택, B주택, C주택이요. 자, A주택과 B주택은 갑의 단독 소유고요. 갑의 단독 소유인데 C주택은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 주택입니다. 공동 소유 주택이에요. 그랬을 때 세율을 적용할 때 2주택 세율을 적용할 거냐 3주택 세율을 적용할 거냐 건데 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갑은 1세대 몇 주택이요? 3주택이에요. 1세대 3주택이 되니까 자, 세율은 3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3주택 세율을 적용해요. 3주택 세율을 적용하니까 빵5 5 7단계 초과순세율 이걸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 각각의 소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요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 주택은 그래서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택 두 채가 있고 또 다가구 주택도 하나 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다음의 주택은 근데 주택 수에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3주택, 2주택 이렇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한 주택. 그러니까 자, 우리 과세표준 합산배제상 주택 있잖아요. 등록 문화유산 주택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세율 적용 시에도 주택 수에서 아예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제가 주택 두 채가 있고 또 하나가 주택이 세 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등록 문화유산 주택이 있다, 사원용 주택이 있다 그러면 몇 주택으로요? 2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합니다. 3주택 세율을 정하지 않고. 이러십니까 여러분? 주택수,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 제외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번 보세요. 편하게 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3번은 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 중인 주택의 부속 토지요. 얘네들은 요거는 또 세율 중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또 그 다음에 일식 2주택 역시 세율 중시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아까 얘네들은 일실주택자냐 판단할 때 주택수에 제외했었는데 지방 저가 주택 있죠? 이런 애들은 주택수 세율 중시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소용주택 있잖아요. 법령이 정하는 소용주택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도시용 생활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자 법령이 정하는 소용 신축주택 이것들 제외하고요. 요건 시험에서 뉴스에서 실무에서는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이런 거 요건을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은 낮아요.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법령이 정하는 소형 신축주택 이런 요건을 갖춘 주택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이런 주택들은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연립주택이나 주거용주택 이런 애들은 세율 정시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또 준공후 법령이 정하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역시 세율 정시의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럴 때 이런 주택을 만약에 지금 보유한다, 지금 동그라미 2, 3, 6, 7을 적용받으려는 주택의 보유 현황 신고. 자, 이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주택 보유할 때는 세율 정시에 얘들 주택수에 제외하려면 역시 관한 세무서한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나 신청은 다 언제 하게 돼 있어요? 9월 16일, 9월 30일이요. 네. 그래서 여기 2367로 돼 있는데 사실은 2367로 돼 있는데 이런 애들은 그럼 지방저가주택이나 이런 애들은 신고 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까 이런 주택을 보유할 때는 아까 1세주택자 판단할 때부터 이런 주택을 보유할 때는 신고해 주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다 포함해요. 얘네들은 다 신고해 줘야 됩니다. 이런 주택을 보유하면 내가 이런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청해야만 세율중시에 주택수에 제외합니다. 그래서 일시주택이나 지방저가주택이나 상속반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아까 1세주택자 판단할 때도 주택수에 제외하고 세율중시에도 주택수에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가볍게 봅니다. 요건을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중요한 걸 보시면 어떤 거냐면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1세주택자에 대한 이 세액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1세주택자 세액공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이라든가 또 1주택자 신고한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거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다주택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분 이런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또 그리고 공동소유 1세대 원칙 안 돼요. 부부 공동소유일 때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했을 때만 단독 소유와 똑같이 계산하니까 이런 1세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령별,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주죠. 그럴 때 연령별 공제는 만 몇 세? 60세 이상자에 대해서.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그리고 고령자 세액공제라고도 하고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연령별 세액공제라고도 하는데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이거 30%, 70세 이상은 몇 프로? 40% 세액공제 줍니다. 자, 보유기한별 이 공제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투명자와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 보유했을 때입니다. 3년 아니고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보유하면 40%,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몇 프로? 50%. 자, 이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공제 허용되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특이하니까 시험에 이미 2번 나왔습니다. 70%로 바꿔서도 나오고 옳은 질문으로도 나오고. 자, 90% 바꿀 수도 있고요. 보세요. 나이가 1세주택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5년 보유하면 중복공제 허용되니까 합치니까 몇 프로? 90%인데 90%가 아니라 몇 프로 범위 내에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공제 허용됩니다. 그래서 특이하니까 시험에 이미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알아보기 내용은 부부 공동소유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무 특례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것도 편하게. 종부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균연제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일 때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자를 자 이렇게 1주택에 대한 납세무자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소유 1세주택일 때 얘네들을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를 적용받으려면 이거 신청해야 합니다. 시험에도 나왔지만 신청하지 않아도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신청해야지 반드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사한테 우리가 신청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소유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 적용하게 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주택자로 봐가지고 종부세법 8조에 따른 과세표준이라는 게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 12억 공제합니다. 단독 소유와 똑같이 12억 공제하고 종부세법 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단독소유 1세주택과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소유 1세주택과 제가 비교해서 이론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냥 부부 1주택자 신고하지 않은 일반적인 부부 공동소유 1세주택이면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각각 그냥
납세무자가 되고 각각 공제를 받는데 얼마씩 공제, 일반적인 부부 공동소 1세대이면 1주택자 신고, 이 특례를 정받지 않는 부부 공동소 1세대이면 얼마요? 각각 9억씩 공제받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18억까지, 공시가격 18억까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부 공동소유면. 자, 근데 이렇게 둘 중에 한 사람을 납세무자로 정해서 1주택자 신고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단독 소유와 똑같이 12억 공제하고 공시가격 합항을 매겨서. 근데 공시가격 합항에서 12억 공제하는데 다만 연령별, 부경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거. 자,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있죠? 상가 토지 같은 애들은 세율이 좀 낮습니다. 0507 이거 0508로 바꿔서 나오는데 0507 3당의 초과세율입니다. 이중과세액 공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자, 역시 똑같습니다. 토지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되는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하고, 그때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재산세가 가감 조정됐을 때는 가감 조정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이 적용된 재산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 상한 적용받기 전 그럼 틀려요. 자,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도 세율을 보시면 1에서 3% 3당의 초과세율입니다. 자, 1에서 3% 3당의 초과세율이고, 종합은 1에서 3%, 별도는 0507 3당의 초과세율입니다. 이중과세 공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한다는 거예요. 똑같고, 그럴 때 공제되는 재산세 똑같습니다.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되면 가감 조정된 재산세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으면 상한이 적용된 재산세를 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똑같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세부담 상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죠. 네, 그랬을 때 주택과 토지요. 우리가 주택부는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와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를 구별해야 되는데, 개인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 합친 이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과 당연도 이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합친 총세액상당액 비교해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 얼마를 못 넘게요? 150%요. 자, 근데 150% 못 넘게 하는데, 근데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법인이 주택을 보유할 때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고요. 자, 토지는 별도든 종합이든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150% 못 넘게. 그러니까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원칙 150% 못 넘게 해요. 다만 법인 소유 주택만, 자,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 세액의 200%, 3%, 300%, 500% 막 늘어날 수 있어요.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적용 없다. 요거. 그 다음에 과세 구분 및 세액입니다. 종부세는, 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각각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보세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또 어떻게 계산하냐. 내가 나대지 잡종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상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로.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자, 먼저 이거부터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땡. 토지에 대한 종부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자, 건축물이나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액이 아닌데 슬쩍 집어넣고 물어보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다가 종부세 아닌 걸 집어넣는다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부세, 우리
부가와 징수.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많이 저기 하지만 오늘 다음을 위해서 조금 오늘 빡세게 합니다. 종부세 하는 김에 요거 부가징수까지 봐야지 종합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95페이지까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다시 한 번만 자 스트레칭 한번 합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헛간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사색에 잠겨 있는 분은 왜 사색에 잠겨 있을까? 우리 저기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입니다. 자꾸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자꾸 이제 그냥 보면 눈에 익혀두면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종부세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 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납기 시험에 뭐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우리가 자꾸 보면 되는 거죠. 먼저 종부세 과세 기준이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요. 그래서 종부세도 자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되는지 뭐 등등 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세 표준 세율 등등 다. 납기는 종부세는 자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자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즉 종부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달리. 그래서 토지분이라고 그래서 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징수세 한다면 틀려요. 토지든 주택이든 똑같습니다. 무조건 9월 16일, 9월 30일. 근데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여기요.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여기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근데 시험에서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합산화로 바꿨어요. 자, 여러분 종부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택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다 그러면요. 보세요. 내가 주택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어. 그러면 종부세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발부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고지서 한 장 발부할 때 주택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고 토지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줘야지, 기재해줘야지. 아니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택도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이것도 종부세 대상이 될 때 각각 세액 계산해서 구분해서 기재해줘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350만 원, 그럼 얼마가, 그럼 주택부는 도대체 얼마고 토지부는 얼마인지 구분도 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해서 여기 합산한 그럼 틀려 X 합산으로 바꿔서 나왔었고요. 고지서 발부할 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기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요. 자, 재산세 또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또 똑같습니다.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이 보유세 3인방 얘네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뭐 소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종부세 같은 이런 애들 보유세 3인방은 다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징수 방법. 재산세 원칙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관할 세무장이 세액 산정해서 이렇게 부가징수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데 예외적으로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자 납세무자는 신고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면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장에게 이거 우리가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자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는 관할 세무장이 결정하기 전인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바꿨어요. 아니고 무조건 자 부가가세하든 그 다음에 신고납부 선택하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렸잖아요.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원칙적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나쁘게 안 내 미납부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12월 15일 하루만 딱 지나도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국세는 바로 다음 날부터 1일 0.02%씩 납부정가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고지서 유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만약에 과소신고 했을 때는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아예 신고하지 않는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웁니까?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봅니다, 여러분.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봅니다.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자, 종부세 보세요. 아무리 꼬시도 먹으면 안 되죠. 종부세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안 돼요. 근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분할납부요. 그래서 종부세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기준금액.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납부요. 자, 종부세 분납 6개월 내. 그래서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면, 자,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종부세 분납기한은, 그렇죠? 종부세 분납기한은 다음 연도 자, 6월 15일입니다. 종부세 분납기한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토지분리 주택분인데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역시 다음 연도 6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고,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은 재산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의미 표현만, 재산세는 250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예요. 500 이하일 때. 근데 얘는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 표현만 다르지 결론 똑같아요.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만약에 400만 원이다. 자, 400만 원이면 500 이하일 때 해당 세액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을 분할 납부하니까 납기내 얼마 내고 250 내고 나머지 금액 얼마? 150이요. 400에서 250 뺀 금액 1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아예 살했다고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350 절반까지 똑같습니다. 이거 딱 알아두시고 납세지 보겠습니다. 종부세 납세지는 보세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인지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일 때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비거주자는 마돈나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의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할 때는 당연히 집값과무서 분립을 하고 주소지관 할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수지 아니고 거주할 때는. 비거주자일 때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마돈나가 우리나라 서울에 부동산 갖고 있다. 종부세 납세무자다. 납세 어디냐? 국내 사업장 소재죠. 근데 국내 사업장이 없어? 그럼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어? 그러면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요. 주택 토지가 둘 이상이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비거주자일 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도 없을 때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자일 때는 부동산 소지 아니고 어디다? 주소지입니다. 집값과 분립을 하고, 국세는 집값과 분립을 하고. 자, 법인 내국법인이면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요. 외국법인일 때 이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 이것도 없을 때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 예외도 있다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납부유예를 봅니다. 재산세 납부유예 아까 배운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시험에 지문 2개가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자, 종부세 납부유예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에서 아까 배운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하라고 했어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 담보 제공해야 되고, 또 재산세나 종부세나요 1세대 1주택자만 주는 혜택이에요. 근데 올해 추가된 게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해서, 공동소유 1세주택자도 포함해서 1세주택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이는 몇 세요? 만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는 혜택이고요. 소득 기준까지는 못 해도 괜찮아요. 직전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법령이 정하는 이런 소득 기준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분 종부세 100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납부할세액이. 자, 그 다음에 또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느냐? 자, 그러면 해당 주택 똑같아요. 아까 재산세랑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경우, 타인에게, 또는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됐거나, 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다주택이 됐다. 그러면 납부유예를 허가를 취소합니다. 아까 재산세랑 똑같아요. 담보가 변경됐다거나 등등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또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고 하거나 뭐 등등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은 1세주택자만 주는 혜택이라는 거, 이런 정도. 아까 재산세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고 갑니다. 자, 이렇게 됐고 문제 풀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주에 복습 겸해서 96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복습 겸해서 96페이지부터 제가 한번 쭉 훑어드릴 거고요. 복습 겸해서 오늘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종부세 개요, 과세상, 그 다음에 납세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여기 이제 중에 있고 좀 깊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우리가 다 봤습니다. 핵심 콕 출제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이요.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하고 의 경우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12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종부세는 주택분은 무조건 몇 프로예요? 60%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수점화를 계산하지 않고. 맞잖아요. 1세주택자는 공시가격합한 금액에서 12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 60% 곱하고. 2번, 자,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런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을 한다. 그렇죠? 과세표준 합산할 때 제외합니다. 합산 배제상 주택이라는 얘기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다가구 임대주택도 포함해서. 1주택이요. 자,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고,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고,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데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1세 아까 몇 주택자로 본다고 했어요? 1주택자로 본다고 했습니다. 주택 하나가 있고 다른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데 부속토지만을 소유해 1세주택자로 봅니다. 아까. 자, 혼인으로 1세대 주택이 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사에게 합산 배제 신청을 하면 1세대 주택자로 본다. 아까 혼인으로 인한 경우하고 직계존속 동거부양은 10년 동안, 혼인한 날부터 최초 합간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이거 신청해야 합니까? 합산 배제 신청 여부 관계없습니다. 이거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신청을 요하지 않아요.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나 직계존속 동거부양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는요, 신청 요하지 않고 그냥 10년 동안 1세대 주택자로 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2주택을 소유해서 1천분의 27, 즉 2.7% 세종되는 법인의 경우, 그러니까 비례세로 적용되는 이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빵원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주택분은 60%예요. 종부세는 무조건 60%입니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래서 신청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혼인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종부세 법령상 종부세 부가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관할 세무상은 납부할 종부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언제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무조건 부가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비중과 세액을 관할 세무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종부세는 신고납부 선택하든 뭐하든 무조건 언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신고납부 선택하든 부가과세하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 납부요. 분할 납부. 맞고. 4번 관할 세무장은 납세무자가 과세유연제 1실택자가 아닌 경우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아까 종부세 납부유예 1시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지 1실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거 납부유예 허가할 수 없습니다. 자, 맞습니다. 관할 세무장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까 본 것들. 이렇게 시험에 2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마지막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신탁복종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수탁자가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자, 이 경우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을 보고요. 일단 신탁재산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누구? 위탁자 납세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종부세 세율은 1,000분의 50, 5% 세율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5%가 아니라 1,000분의 27, 그러니까 2.7%. 자, 그래서 2주택 이하면 우리에게 0.527에서 최고 세율 적용되잖아요. 법인은. 자, 그래서 2.7% 비례세율입니다. 1,000분의 27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거주자 갑이 2024년도부터 보유한 3주택,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이 없고요. 중 2주택을 2025년 6월 17일에 양도했고요. 주택 2채를요. 주택 3채 중에서 2채를 6월 17일 날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했답니다. 6월 17일 날. 그럴 때 갑의 2015년도 주택 종부세 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목소리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줄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풀어서 써 그래서 그런가? 좋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두 사람이 주택을 매매했는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3채가 있었죠. 3채 중에서 보세요. 주택 2채를 매매를 했는데, 자,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판단해요. 근데 언제요? 6월 17일 날, 이거, 잔금도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까지 다 완료했대요. 자, 6월 17일 날. 그러면 보세요. 6월 1일 날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은 누가 지금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갑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몇 주택 세율을 정합니까? 이거 3주택 세율을 정합니다. 3주택 세율을. 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항상 과세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6월 1일 날은 지금 얘가 갑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주택 2채 모두. 자, 그러니까 3채 모두. 자, 이런 얘기고.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3번이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금을 위치 못하면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부세 납부하는 겁니다. 완전히 뒤바꿨죠? 그래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면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징수에도 징수할금을 위치 못할 때 해당 신탁재산의 누구?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얘기입니다. 이제 뒤바꿨고.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를 곱한 금액이 완전히 틀렸어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 소유인데 1주택자 신고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공동명 1주택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공시가격 시가를 합산합니까? 아니고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공시가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12억 공제요? 아니지. 자, 단독 소유 또는 부부 공동 소유 중에서 1주택자 신고한 경우에 1세주택만 12억 공제지. 자, 그냥 일반적인 공동명 1주택이면 각각 납세무자가 되고 각각 계산하잖아요. 얼마요? 9억 원 공제합니다. 각각 9억 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자, 공정시장가율은 50% 한도가 아니라 공정시장가율은 이게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하는데 현재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이거 60%.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틀린 거고요. 50% 한도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답 맞췄어야 돼요. 그래도 조금 응용력을 요하지만 납세무자. 자, 우리가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서 쓰셨어야 됩니다. 자, 재산세무세 비교는 다음에 보고요. 여러분, 꾸준히 공부하기가 진짜 힘겨운 시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무심히 강물은, 시간은 우리가 굽이쳐 흐르고 여러분들 숨이 턱턱 막히게 하는 무더위가 실현이 된다도 힘겨워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제가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내고 핵심 유학과정 남은 시간 끝까지 힘내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